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7일 체육주의 개혁TV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진문화와 후진문화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나 진한 감동이나 충격적인 사건, 사고나 잡다한 이야기들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본능을 시작으로 감각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감정이 또 시작되고 이제 이후에 성장하면서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이 눈으로 보고 듣고 어떤 당하고 느끼고 하는 이제 그 정도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생각을 한다 하는 것은 뭐 지식과 학문을 터득한다든가 어디 가서 기술을 연마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할 때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생각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하나 남들이 하기 어려운 것을 성공을 해내거나 또는 세상에 없는 뭔가를 이뤄내려면은 생각 정도가 아니라 장기간 엄청난 인내와 집중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 문명의 혜택들 또 과학의 발전, 수많은 지식과 학문과 위대한 발견과 발명들은 막연하게 웃고 울고 짜증내고 잡담하고 화내고 시청각적인 삶을 즐기고 그런 수준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몸담고 살아가는 이 과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잠시 잠깐 웃거나 또 즐기거나 이렇게 피로를 풀거나 여가를 즐기거나 하는 건 이제 좋습니다. 근데 그게 늘상이듯이 또 그게 당연하듯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살아가는 원시인이나 고대인이나 중세인이나 근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명 속에서 어마어마한 참회한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존엄한 인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진실하게 충실하게 세상 만사를 상대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웃음을 조금 자제해야 되겠죠.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지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이 올인에 대해서였거든요. 뭔가를 이뤄내려면 올인을 해야 된다. 이제 한 가지 좀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인들이 진짜 진지하고 충실하게 인류 발전의 역사에 맞춰서 그런 것을 이해하고 그런 자세로 그런 생활로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가. 가령 각종 아주 첨단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3, 400년 전, 2, 300년 전 클래식의 훌륭한 음악가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를 비롯해서 그러한 음악가들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발달된 시스템에서 왜 더 좋은 음악, 그걸 능가하는 음악들은 수없이 쏟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왜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대 첨단의 문명 속에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창작보다는 과거 그런 훌륭한 음악가들을 연주하는 것으로 인기를 누리고 먹고 살고 또 바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러한 모든 것이 올인하는데 현대는 지장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베토벤, 모차르트 시대는 끼니 해결하면서 다른 거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바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올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그 사람들이 그 어렵게 희생 피와 땀으로 일궈내놓은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고생해서 집중해서 이뤄놓은 그 작품을 연주만 하는 것으로도 잘 먹고 잘 살고 바쁘고 명예를 지니고 인기를 누리고 화롭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많은 시간을 엉뚱한 데 소모해야 됩니다. 다시 하겠어요 음악가가 음악만 하는 게 아니라 음악에 올인하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다른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일반 과학자들도 과학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연구비도 따내야 되고 또 외부 영역도 맡아야 되고 올인할 수 있는 조건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차하면 웃고 깔깔거리고 질질 짜고 폭소 터트리고 비아냥거리고 흥분하고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가 없죠. 운영할 수도 없죠. 미래가 절대 좋을 수가 없죠. 따라서 진지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충실해야 된다 하는 건 세상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이어야 된다. 또 긍정적이어야 부정적인 면들을 커버해 나갈 수가 있죠. 또 인간에게 우호적이어야 된다. 또 서로에게 협력적이어야 된다. 또 모든 일에, 또 모든 사람에 포용적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진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청각적인 삶을 좀 줄여야 됩니다. 특히 자기보다 못한 거, 지금보다 뒤떨어진 거, 지금보다 더 이전의 거, 그건 뭡니까? 과거 문제, 또 과거 사건들, 사극이나 그 말종의 드라마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자제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선진복지국가 이런 데 실패하고 그냥 감정적인 수준에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투쟁하고 성토하고 수십 년쯤 이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시민의식으로 발돋움하고 또 국민의식으로 향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런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올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 선진문화와 후진문화, 오늘의 주제에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고자 했을 때 순수하게 그것을 바로 할 수 있는 것과 그것을 하려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과 다른 것을 생각하고 감안하고 신경 써야 되는 것과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러 갑니다. 소풍을 갑니다. 또는 이제 요즘은 체험학습이라고 하죠. 체험학습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활동하고 돌아옵니다. 이때 복잡다단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그거하고 관계없는 직접 간접적인 다른 문제들까지 전부 신경 써야 되고 그렇게 해갖고 시간이 2배로 걸리거나 3배로 걸리거나 또 그 과정에서 다른 문제들로 휘말려 갖고 복잡한 과정들을 겪거나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말을 할 필요 없는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은 선진문화고 뭔가 복잡하게 휘말리고 그냥 끌어당기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후진문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계나 또 현실에서 바로 그냥 딱 벌어진다 하면은 우리가 그 감각적으로나 또 본능적으로나 또 어떤 감정만으로도 생각을 조금만 추가하면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쌓이고 잘못된 것을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 버린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이건 그냥 무의식에서 저절로 자동으로 그렇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오히려 그 익숙해진 데서 벗어날 때가 오히려 불편하지.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그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남한에 왔어요. 남한에 와가지고 보면은 와 대단하고 와 웅장하고 기가 막히거든요. 별천지 세상에 온 거예요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편합니까? 안 편하죠. 왜? 적응이 안 돼 있으니까 엄청 힘들죠. 신경 써야 될 게 아주 많고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창피하고 또 무시당하는 것 같이 열받고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회에서 살았으니까 여기 와서 당하는 일을 보면서도 계속 부정적인 상황으로 연결되기가 쉬워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몰고 가니까 뭐 흔히 그러잖아요. 나를 무시하냐? 왜 나를 감시하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한 달, 1년, 3년, 5년 살았어요. 그래갖고 적응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북한에 다시 돌아가서 북한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북한에서 여기 올 때는 남한이 어떤 곳인가 하고 궁금하고 신기하고 또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이제 이렇게 살아갖고 정착이 됐는데 다시 북한을 가려고 하면 되나요? 왜? 북한은 얼마나 답답하고 무섭고 힘든 삶이라는 것을 아는데 지금 정복주의자들, 주사파들 북한 가서 살아가면 살 수 있나요? 안 살아요, 절대로. 여기서 위선만 부리지. 뭐 북한에서 와가지고 어떤 여자 이 누군가 맨 북한에 보내달라고 그 위선 들더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 진짜 가나요?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북한. 가려고 마음 먹으면. 근데 안 가잖아요. 안 가면서 여기서 그 못된 짓거리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위선의 탈을 딱, 그, 멘탈이, 뭐, 누구 이번에 멘탈이 뭐 중부장 했다가도 막, 멘탈이 중무장 된 게 아니라 멘탈이 망가져본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중무장 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멘탈을 붕괴시켜야 되는데, 붕괴 안 시키죠, 절대로. 왜? 붕괴시키면 죽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합리화하고, 미화하고, 중무장 한다고 하는 거죠.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은. 여기서는 북한을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하면 머리 아프죠. 지옥인데, 아는데 그것을. 근데 미국 갈 일이 있었어요. 일본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두려운가요? 아니죠. 절대. 호기심이고. 왜? 남한에 와서 살아봐오고, 아니까. 이제 그 다음에 더 이상이 좋다는 걸 아니까. 어떤 저절로 부정적인 생각은 없어지는 거죠. 기대감 속에. 예? 아주 재밌는 여행을 꿈꾸고 가는 거죠.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무슨 이야기냐? 내가 무언가를 생각을 한다. 또는 표현을 한다. 또는 관계를 한다. 또는 생활을 한다. 또는 행동을 한다. 또는 협의를 한다. 또는 도전을 한다. 심오한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과제를 갖고 그걸 해결해 간다. 가령 첨단 웜홀 여행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고 해보고요. 웜홀 여행. 시간과 공간을 그냥 초월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웜홀 여행을 하는 그런 우주선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그런 장치를 만든다고 했을 때, 온통 그 장치에다가 심혈을 기울이고, 온통 구성원들이 아주 잘못된 것, 문제 있는 것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또 해야 그게 그 연구가 가능하고 작품이 나올 수가 있지. 그거 하는 과정에서 뭔 잡다한 것을 끼워 넣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뭔 절차가 복잡하고, 뭐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뭐 표현하고, 관계하는데 조심해야 되고, 잘못하면 까딱하면 찍혀서 골치 아프고, 이런 짓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이게 후지문하고, 아무 그런 거 지장 없이 어떤 주제에, 본론에,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거. 이게 선진문화입니다. 이게 우리 어른 공경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른 공경 문화는 여기에서 완전히 정반대죠. 뭐 서로 공손해야 되고, 뭐 겸양을 따지고, 인품을 따지고, 미덕을 따지고, 덕목을 따지고, 사람 된 도리, 인륜, 이런 게 뭔 짓거리예요. 그러면 혼자 살아야지. 아니면 그냥 가장으로 살아야지. 아니, 인륜을 그렇게 중시 여기는 사람이, 뭔 그렇게 마누라한테 못할 일을 시키고, 가족들한테 못한 짓거리를 시키고, 범죄는 아주 보도 듣도 못한 그런 더러운 범죄를 다 저지르고, 공과 사도 구분 못하고, 또 살을 공보다 더 중시 여기려면은, 인륜을 더 중시 여기면서 뭐 하려고 공직을 맡아? 그 자리까지 올라가. 그게 뭔 짓거리야. 아니, 그렇게 사회 정의를 이야기한 사람이, 검찰 개혁을 이야기한 사람이, 공과 사도 구분 못하고, 살을 더 중시 여기고, 그러려면 뭐 하는데 빨리 그만두지. 그런 놈이 그 자리가 있냐고. 추접스럽잖아. 사기꾼도 보통 사기꾼이 아니고, 위선자도 보통 위선자가 아니고, 그런 짓거리가 뭔 짓거리야.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럼 민주주의 한 놈이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냐고. 조국도 조국이지만은, 조국이 같은 사람이, 그런 일가족들이 그러고 활개치고 멋대로 살아볼 수 있는 것이 다 먹혀들었잖아. 다 통하고 그대로 지금 끝나고 넘어갈 판이었잖아.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국민들 책임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 책임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가까운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입장 곤란한 부탁을 하거나, 또 긴밀하게 어떤 아무도 모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겼어. 그러면 신고해요? 아니면 못하게 막을 거예요? 모르지.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게 문제라고요. 지금까지 역사 내내 그랬잖아요. 현대사 내내 그랬고. 언론 지금 보세요. 언론이 제 기능하는지. 다 권력 신현호를 했다고요. 독재 때는 그안 했고, 5.18 때는 그안 했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누구 잡아 죽이면 뭐합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반성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 보세요. 왜
이렇게 의식이 풍부해도 외모가 안 좋으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또 그 사람과 나하고 만나고 그랬으면 내가 그 사람 뭘 취급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도 진실을 봐야 돼요. 진실을. 그 진실, 이런, 지금 내가 말한 어떤 이런 존엄성의 과정, 진지하고, 충실하고, 진실하고, 이런,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올인하고, 뭔가 가치를 발휘하고, 보람을 느끼고,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은 후대에 그렇게 위향에, 유행에 민감하지 않아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막 북한에서 남한의 노래를 500개를 알았니, 드라마를 어떻게 봤니, 막 하고 남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남한에서 드라마 봐본 역사가 없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드라마를 봐본 일이 없어요. 사극도 봐본 일이 없습니다. 탤런트, 뭐 잘 나가는 가수들 봐본 일이 없어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할까요? 우리가 사회가 조금 반성해야 될,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내가 이건 뭐 누구 귀천을 따지고, 뭔가를 뭐 높낮이를 따지고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남진이 나오나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와 하고 떠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막 북적북적하고 그 극장 같은 데서 공연하면 우한이 모여가지고 막 온 여자들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 우리가 좀그 방직 공장에 다니는 공장 여자들 좀 이제 그 수준이 낮은 여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그랬어요, 솔직히. 그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또 못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근데 가서 뭔 수건이 날아가고 뭐 브레이지어가 뭐 날아가고 뭐 어떤 경우는 뭐 팬티도 날아갔다 간다 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소리치고 막 열광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우리는 그런 것을 좀 이제 뒤떨어지게 봤죠. 좀 수준 이하로. 근데 이후로 점점 그게 그 일반화되고 해가지고 세상이 전부 통소가 되었어요. 통소가 되어버렸어. 앞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박자의 인생,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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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짝. 그런 수준으로, 그런 감각으로, 그런 감정으로 하루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째 그런 걸 또 좋아하고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또 그 드라마에서 질을 짜고 인간으로서는 절대 해서 안 되는 말종짓들만 작가들이 만들어 놓고 방송사에서 그걸 방영하는데 국민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런 수준에서 나오니까 자기 이상을 추구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올인한 게 아니라 뭔가에 솔직히 자기 이하의 저질 문화 자기보다 못하는 거 그런 것 보고 오묘미하고 혀차고 열받고 그러고 욕하고 그런 묘하고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 맴도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수준에서 문명을 하나라도 뭐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놀랬던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충격을 받았냐. 철도청에서 우리나라 기차 역사에 대해 박물관을 만든다 하겠다는 뭐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기념관을 만든다 하겠던가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연락이 온 거라. 어떤 개인한테.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그 여자였던가 모르겠어. 근데 그 자기가 한국에 대한 그 역사, 철도에 관련된 걸 전부 수록을 했대요. 뭐 김밥을 파고 있었던가, 과거에 주변이 어떻게 생겼던가, 이 사진 찍고 모아놓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라. 그 기차 내부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한 것을 그 필요하고 가치가 있겠다 생각해서 해놨는데, 마치 한국 철도청에서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그걸 기증을 한다고 전체를 하고, 한 역사를 기증을 한 거라. 내가 거기서 느꼈던 것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뭔가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뜻 있는 일을 기어코 해내는 거, 그걸 거기에다 올인하는 거, 자기가 아까 말한 본능적인 생활, 감각적인 생활, 감정적인 생활, 시청각적인 생활, 현실의 어떤 생존, 생계, 동물들도 당연히 그 해나가잖아요. 온실시대 이후로 인간도 다 해왔고, 그런 흔한 삶이 아니라 당연히 전해지는 문화, 이런 데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을 줄여가지고 진정으로 자기가 가치 있고 보람된 일에다가 자기를 투입하는 거. 이게 이제 뭐냐. 앞으로 나중에 이야기할 진정한 자기 자유에 구현하는 거예요. 자기 자유를 구현해가는 거예요. 자유를 주면은 동물들은 마음대로잖아요. 엉망진창이잖아요.
자유를 주면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지금 아파트들에 음식물들이 가득가득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물들을 한 통만 가져다가 아파트 이것저것에서 다 풀어놔봐요. 더러운 아파트로 금방 바뀝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사회다운 사회, 자유의 구현, 자기가 그러한 그 흐트러진 삶이 아니라 사회 문화에 합당하게 또 더 나은 사회 문화를 위해서, 더 나은 우리 후대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자기 나름대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자기 관심사를 양적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현대인으로서의 이제 자세죠. 최소한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도리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 도리예요, 바로 그게. 우리가 그 버리장머리가 없다, 건방지다, 싸가지 없다 해가지고 뭔가 추상적인 의미들, 사전에서도 우리 사전 찾아보면은 개념도 안 나옵니다. 그런 그 정의를 내릴 수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가져다가 막연하게 때려 붙여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도 먹고 당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돼야 되는데, 인격자가 돼야 되는데, 말만 인격 하겠지 자기는 조상 접속하면서 아니 온 시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따라서 살면 그건 못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온 시인들이 했던 짓들이 있어요. 미개인들이 했던 짓들이. 우리가 보면은 지금도 아프리카 어디 부족사에 가서 봤다 해보게요. 뭐 하는지 많이 알잖아요. 100년, 1000년, 만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그렇게 살면 어떻게 현대인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영웅호걸, 입신양명, 부귀영화, 뭐 호의호식 이런 수준으로 목표로 무의식에 이만큼이라도 그런 끝형을 창소 정리 못하고 갖고 살았다 하면은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전 국민이 반성해야 된다고. 제가 오직하면 그러잖아요. 1대 5천만으로 내가 싸운다고. 부탁하건대 이런 수준은 안 됩니다. 이제 미국처럼 그냥 자기가 뭔가 생각할 때, 표현할 때 있는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 존댓말이네, 위아래네 이런 관념을 왜 가져야 됩니까? 왜 공경이란 말을 지원해야 돼요? 왜 뭘 공경을 해요? 그래도 마음에 좀 닿고 좀 그렇죠. 자기를 칭찬하고 미워하고 합리화하고 여기에 습관이 돼 있는데 우리 국민이 모두가 비난하면은 좀 안 와닿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에 대한 대안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은 나중에 다음 시간이 되겠네요. 대안은 문제들과 대안은 뭐 대안이라 해봐야 별것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뭐 대단할 것이 없는데 완전히 우리가 0점 이하에서 부정적으로 잘못된 거 전부 다시 상식에서 벗어난 거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국민들이 우리가 다시 잡아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노력을 해보게요. 잡았어요. 대단하죠. 잡은 것만도. 근데 딱 잡았어. 그러면 그때가 정상인 거예요. 대단할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새롭게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 여기 내가 겁나게 강조합니다. 여기서 매우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상식 이하의 부분, 비인간적인 요소들, 막연하게 탑습하고 모방했던 부분들, 탑습 플러스 모방 이꼬르 뭔지 아세요? 탑습 플러스 모방 이꼬르 공짜예요. 공짜. 우리가 평생 공짜로 살 수 있다고요. 그렇게만 하면은. 만들 필요 없죠. 반성할 필요 없죠. 반성합니까 지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원인 분석 됩니까? 필요 없어요. 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인데. 보람, 가치 없다니까요. 우리에게는. 그러면 이제 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또 문제가 있냐? 하나 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동물들하고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어요. 기분 나빠해봤자고. 이제 선택하셔야 돼, 거기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동물하고 차이 나는 거.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뭘 먹고 살까 하고 동물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평생 이상 없이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황당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하죠. 당연한 생각이에요. 누구나 그런 생각 정도는 하니까. 내가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일이 이제 이런 생각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한테 평가를 받을 때 그걸로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완전히 아까 말한 본능적이고 감정적이고 감각적이고 이런 시청각적인 이런 삶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어떤 진면목을 내가 딱 갖고 있어. 같이 갖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남들이 나한테 비난하거나 흉보거나 그런다고 해봐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나는 그런 사람들로 평가받고 싶은 게 아니라 정당한 나로 평가받고 싶죠. 내가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알아야 또 그 사람한테 맞출 수도 있고 진면목을 확인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없어. 제일 중요한 건 놔둬버리고 엉뚱한 것만 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 안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소, 아까 음악을 할 때도 음악에만 신경 써야 되듯이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만 신경 써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갖고 있는 무엇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가, 무엇이 관심인가, 어디로 어떤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일을 할 것인가, 이 사람 실상을 봐가지고 평가를 해야 돼요. 여러 공경이네, 뭐 싸가지가 있네 없네, 버리장머리가 있나 없냐, 처세 잘하냐, 뭐 인간관계가 좋냐, 이런 거 따지기 이전에, 따질 필요도 없고 따지기 이전에 먼저 거기다 중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님자를 어떻게 잘 붙이고 고개 숙여서 꾸벅꾸벅 인사 잘하고 깍듯이 존댓말 붙이고 그러면 A 바르다 가고 사회성이 좋다 하고 뭐 인성이 좋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미군 부대에서 2년간 곁다리에서 이제 미군 부대 안에 깊숙이 살았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느끼고 또 간혹 한 번씩 이렇게 대화해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경험 기회를 가지면서 제일 크게 느낀 게 뭐냐,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 자동으로 저 사람 옷차림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보면서 아 없는갑다, 또 좀 이상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잘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저런 옷을 입을 이유가 있었나 보다, 아 저런 옷을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럴듯하게 입었으면은 표정도 표현도 또 생각부터 다 달라져요. 다시 시작해서 고위공직자가 앞에 있을 때하고 부자가 앞에 있을 때하고 아무것도 아닌 신분 나 같은 사람이 있었을 때하고 전혀 태도가 틀려요. 나 같은 사람하고 있었을 때는 편안해요. 나 같은 사람이 실수하면 막 몰아붙여보기도 해요. 근데 높은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은 저절로 인간 나오죠. 그리고 밝은 표정 웃고 처세하고 저절로 그래. 아무 대가 주고받고 피해받고 뭐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없는데도 저절로 그렇게 돼.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른 공경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내 동안에는 절대 이걸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어른 공경에다가 이 악물고 이런 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다 확연하게 깨닫고 다음 자기 대통령 될 사람부터 나에게 절대 내 앞에서 조금이라도 나하고 정정당당하게 눈빛을 서로 교환을 해야지, 교류를 해야지, 이렇게 눈을 까는 거, 숙이는 거, 이런 짓은 절대 안 하도록 하겠다 내가. 청와대에서 그걸 없애야 되겠다 하고 선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못하게 하지 말아요. 각자 국민들이 그 중요성, 필요성을 느끼고 아 저렇게 저 말이 맞구나, 우리가 대장이 저런다 하니까 나도 따라서 가야 되겠구나, 각 단위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야 어쩌냐 우리 그렇게 하거나 맞거나 해가지고 각자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과정 거쳐서 또 한동안 시간을 주고 문제 있는 것, 단점이 부작용이 있는 것들 예상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로 싸우면 안 되니까. 이제 바뀌면 부작용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 그럼 그것 갖고 싸우면 안 되거든. 진짜 부작용이 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기회를 거쳐서 각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나중에 그런 거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으고 갖고 공통사항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는 머리 빡빡 깎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후반인가 2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약간 몇 센치 길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5cm 이하 길게 이제 이상 길 만든다. 그러면은 앞에 머리 탁 뽑아갖고 차로 재봐 5cm 되나 안 되나
이 난리를 치고 아주 머리 갖고 뭐 했는데 우리 후배들 얼마 조금 후배들 보면은 갑자기 도발 자유화 그래. 갖고 교육부에서 문교부에서 전부 머리 이제 학생들 머리 이렇게 알아서 길어라 그래. 또 얼마 지나니까 또 교복 자유화 그런가 자유화 그런가 뭐 하여튼 이제 교복을 알아서 입으라게 사복하라게. 그건 자유화가 아니에요. 자유라도 아니고 그건 타율이지. 타율이지. 강제고 억지고 자유를 빙자한 타율과 억제예요.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위장한 독재를 하는 거예요. 독재. 다 독재는 위장하는 거예요. 선동하고 조작해놓고. 그렇게 해서 딱 위장해놓고 왜? 다수 대중은 어리석으니까. 다수 대중은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내가 이제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자유나 자율이나에 대한 이해는 막연하게 했지 그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앞장서서 한다고 맨 처음에 첫 방송에서 제가 장담했고 책임지겠다고. 왜? 제가 그만큼 20년 세월을 본능적인 생활은 최소한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그런 삶을 아주 거의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진짜예요. 이 세상에 아예 내가 딱 각오했다니까요. 이 세상에 나는 없는 사람이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알고 그걸 전부 참고할 뿐이다. 교훈 삼을 뿐이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나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다. 또 언제라도 쉽게 죽으면 하는 데까지 하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못하면 또 어쩔 수 없고 하면은 하는 데까지 그거 한다. 2개, 3개, 4개 나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 내가 평생 먹고 살 거 생각하거나 뭐 안정적인 거 뭐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생각들 하잖아요. 그것은 내 머릿속에가 없었고 지금도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해야 될 일만 한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 시간에서 또 너무 내가 뒤로 다 미루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잡다한 것, 자질구레한 것, 서로한테 불필요한 간섭, 무시, 그 불편한 시선, 또 선입견 이런 걸 없애야 된다. 우리가 그래 이제 그런 걸 많이 가지면은 절대 사소한 것에 붙들려서 졸장부 소인배 문화에 휘말릴 뿐 절대 긍정적이고 우호적이고 협력적이고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시스템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최초의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를 만들어서 발전시킨 나라가 있고 어떻게 그것을 그래도 지속해갖고 해나가는 나라가 있고 또 그것도 소화 못해내갖고 터덕거리는 나라가 있고 그것도 소화 못해내서 결국은 사회화 공산주의화 돼갖고 아주 망가져온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도 진짜 위태위태했잖아요. 금년 한 2년 동안. 근데 조금만 대통령이나 그 받쳐주는 세력이 조금만 머리가 돌아갔으면은 의식이 갖춰졌으면은 진짜 공산화 시킬 수 있었어요. 국민들이 다 먹혀들 수 있었어요. 근데 워낙 답답한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전부 적은 항상 자기 내부에가 있고 스스로 발등 찍는다고. 스스로 자기 발등에 도끼질해요. 완전히 멍청해도 그냥 훤히 내가 다 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밑바닥 자기는 그 자신들도 모르는 저 밑바닥에서부터 쫙 어디까지 최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되겠는가 다 보고 있습니다. 긴장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이 정권은 이치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이 사람 뭔가가 잘 되는 집안이 잘 된다. 또 조직이 잘 된다. 또 나라가 잘 된다. 그러려면은 각과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그런 과정들을 다 직접 간접으로 겪어야 됩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겪어야 돼요. 지금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어른 공경에 이어서 우리 선진문화, 후진문화 잡다한 거예요. 하늘에 내가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이 나를 싹 가리고 있어. 도리를 지켜야 돼. 미덕을 넘어가면 안 돼. 덕목이라고 있어. 막 이런 게 가려져 있어. 그러면 그게 전부 내가 자유롭게 알아서 내가 탁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붙들고 내 스스로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왜? 이것들은 다 그럴듯하거든. 좋은 의미거든. 그 의미에다 대고 공경에다 대고 누가 나쁘다고
비난할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미덕으로 착각했지. 근데 실은 그게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은 전혀 그게 아니었다가 세부적으로 깊숙이 봐야 된다. 하나하나 끝까지 따져봐야 된다. 잘못이 뭐고, 장점이 뭐고 한 것을 이제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제 그동안에 엉망이었던 점들 좀 진짜 이래서는 안 되는 점들 이제 위주로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주 간단한 상식도 안 되는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